우리 전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 앞에서 저는 사실 오병일 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대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금년 가을에 이제 아시아 지역 인터가버넌스 포럼이 서울에서 열리고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인터가버넌스 포럼이 열리는데 지금 그 시민사회 단체들이 인터넷 가버넌스 포럼이 있습니다. 국내에. 거기에서 그 아시아 지역 그 IGF의 그 망중립성을 토픽으로 해가지고 그 저희가 그 발표를 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 쪽에서 이제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그 인터넷 가버넌스 포럼에는 현재 익명성이라는 주제, 익명성 혹은 실명제, 익명성이라는 토픽하고 역시 망중립성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저희 그 국내 시민사회 단체들이 그 토픽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인터넷 그 파이러시의 하나의 프린시플로 논의를 해보자는 제안을 해놓고 있고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 어드바이저리 그룹이 그 IGF를 코디네이션 하는데 그쪽에서 일단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뭐 광고하자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거를 기가에서는 못하는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시민사회 단체들은 그런 걸 왜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이크홀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제기하고 그거를 인터넷 관련 퍼블릭 팔러시 이슈로 제기하고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기사도 아무런 그 도움이 안 됐고 지금 뭐 미래부야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면 인터넷 정책과하고 아무런 사전 커뮤니케이션도 없었고 교감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시민사회 단체들이 그 중요성을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그야말로 바텀업으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바텀업이고 이게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입니다. 저는 멀티 스테이크홀더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항상 정부는 공공정책에 참여해왔고 프라이빗 섹터는 공공정책 만드는데 항상 정부는 프라이빗 섹터하고만 얘기해왔어요. 물론 그것도 통신정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망사업자들하고만 배타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 뭐 포털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 프로바이더라든지 스테이크홀더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이제까지는 주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은 정부가 프라이빗 섹터 중에서도 통신망 사업자들하고만 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협의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 플러스 시빌 소사이어티의 이제 참여가 필요하다. 몇 가지 예만 들고 제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2004년인지 2005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 안에 또 보니까 여기 지금 와이파이가 되더라고요.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액세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약관 위반입니다. 왜 약관 위반이냐면은 이게 지금 어떤 통신망 사업자로부터 인터넷 액세스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약관에 따르면은 무선 공유기를 이용해가지고 멀티포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약관이. 그거를 인터넷 정책과 사무관이었고 나중에 서기관까지 지내신 강장진 서기관께서 그 약관을 KT가 그 약관을 제출한 것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2005년도에. KT하고 그 당시에 뭐 인터넷 정책과는 아닙니다. 통신경제정책과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지금까지도 그 약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3개 사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약관의 형식적 효력이 소멸돼 버렸거든요. 근데 무선 인터넷 공유기 함부로 못 쓴다, 추가 요금 내야 된다, 이거를 그 당시에 정통부에서 정책으로 결정했던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죠. 인터넷 전화. 지금 국내 인터넷 전화, 유선 인터넷 전화에서는 망을 보유하지 않은 인터넷 전화 사업자는 망 이용 대가라고 하는 것을
망 사업자한테 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건 누가 만드신 거냐면 그 석재범 국장님, 이분이 통신이용 지도과 과장으로 계실 때 만드신 겁니다. 통신망 사업자들하고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이 과정에서 시빌소사이어티, 시민사회단체 참여 일체 배제됐습니다. 이 정책 만들 때. 지금까지도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터넷 전화를, 지금 유선 인터넷 전화 시장의 70%에서 80% 정도를 국내 3대 통신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딱 예를 더 들겠습니다. 하나 하고 예, 하나만 하고서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그 소위 인터넷 본인 확인제, 우리가 항상 인터넷 실명제라고 부르는 인터넷 본인 확인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건 누가 만든 거냐면 인터넷 정책 과장을 지내신 그 나봉화 국장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거 만드는 과정에서 시빌소사이어티하고 아무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물론 시빌소사이어티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은 작년에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미래부의 인터넷 정책과의 맨데이트가 이런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의 스코업을 다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에서 결국 시빌소사이어티, 엔드 유저를 배제한 그 결과가 뒤끝이 결국 다 안 좋았다 하는 예를 제가 신뢰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멀티 스테이크홀더가 아니라 시빌 소사이어티 엔드 유저의 참여가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의원님 기존에 하던 정책 그걸 그대로 답습해 갖고는 인터넷 시대에서는 제대로 정책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신뢰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박윤정 교수님. 네. 저는 이제 그 필드에서 좀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조금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서 작년까지 그 맥이라는 데 있었고요. 그 맥에서 이제 지금 전의위원이 얘기한 그 프로포절들을 이제 그 검토를 하는데, 최근에도 이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아이소 관련 혹은 아이캔 관련된 기구들이 이제 프로포절을 한 기구가 막 26개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독점하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그 프로포절들을 다 받아들여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환상을 좀 인터넷 가버넌스 포럼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진정한 인터넷 정책이 이제 논의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말은 그 본인이 내지는 그러니까 일정 기관들이 애드보케이트 하고 싶어 하는 폴리시에 대한 홍보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그 태생적으로 2006년에 그 만들어졌을 때는 인터넷 가버넌스 포럼의 이제 그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아서 미국 진영도 그 중국 진영도 IGF라는 거에 대해서 딱히 환영하는 그 형국이 아니었는데, 지금 2013년 지금 형태는 어떤지 아세요? 아이캔과 아이속이 IGF를 거의 같은 패밀리로 인정을 하면서 어젠다 세팅을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맥 리스트에서 그런 것들을 이밸류에이션 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정하지 못한 프로세스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2008년에 그 맥에 조인을 했을 때 제가 봤던 좀 그 불미스러운 상황들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대로 멀티 스테이크홀더라는 게 다양한 스테이크홀더가 함께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속이나 아이캔 계통의 사람들이 인터넷 가버넌스의 맥을 장악을 했어요. 자, 그 50% 어떻게 보면 그 숫자를 보면 거의 50%의 아이캔 아이속 사람들, 그리고 비아이캔 아이속 사람들이 50%였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아이속 아이캔 관련된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똘똘 뭉쳐서 의견 조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젠다를 언제라도 그렇게 그 관철시킬 수 있었고요. 그 나머지 50%는 한마디로 이제 각계 전투를 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효과적으로 참여를 이제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중국 정부라든가 브라질 정부라든가 이런 조금은 아이캔의 기존 그 세력들과 조금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메일링 리스트 의견에 참여를 하면
그 나머지 아이캔 아이속이 와서 완전히 그 의견을 죽여버려요. 이제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지금 맥 메일링 리스트는 우선 죽어 있고요. 거의 이렇게 지금 테크니컬하게 이런 의견이 필요할 때만 이제 운영이 되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가버넌스 포럼에 처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다가 최근에는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회의를 갖게 되는 거는 그 모든 실질적인 활동, 참여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한쪽의 의견에 대해서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쪽에서는 거의 그 논의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2009년도, 2011년에 이어지는 How to Improve IGF라는 워킹 그룹이 웅크타드에 만들어져서 거기에 이제 레커멘데이션으로서 2년 전부터 이제 하이레벨 미팅이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 지금 그 아까 이용 교수님께서 인헤스트 워킹 코퍼레이션 워킹 그룹에 그 다양한 그 스테이크홀더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건 인터내셔널 그 인터가버먼트 오거나이제이션들이 동의를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된 게 아니고요. 아이캔과 아이속의 세력들이 워낙에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 움직임은 How to Improve IGF 워킹 그룹을 만들 때부터 그런 이제 원칙들이 그 만들어졌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까 전은 위원이 그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과연 키가가 그 IGF의 그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게 좀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을 구현하는 어떤 그 엔티티로서 좀 그런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향후에 아마 그 활동을 하게 된다면 전략적으로 아이캔 활동을 열심히 이제 하는 식의 그런 취지에서 이제 하는 거겠지만, 만약에 정말 인터넷 가버넌스 포럼이 인터넷 정책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곳이다라고 생각해서 참여를 한다라는 거는 그건 좀 그 오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제가 시간이 되나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간략하게 짧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오병일 위원님이 그 이제 그 시민사회의 어떤 그 이제 의견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계속해서 그 시민사회로서 아이캔에도 참석했던 사람이고, 위시스에도 참여했던 사람이고, IGF에서도 이제 시민사회로 참여했던 사람들인데, 시민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그 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2003년만 하더라도, 2003년, 5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위시스의 시민사회의 주류는 인터넷 가버넌스 논의 자체를 UN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주류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말하면 2003년까지죠. 그런데 이제 정부들이 인터넷 가버넌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제 소극적으로,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캔을 디펜드하는 식으로 이제 시민사회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 글로벌 시민사회는 이런 그 민간 위주의 정책 결정 과정을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는 그룹도 있지만, 미국 중심의 어떤 이렇게 독단적인 관리 체계를 데모크라타이즈 해야 된다라는, 민주화시켜야 된다라는 움직임도 시민사회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네스트 코퍼레이션 지금 워킹그룹에 참가하고 있는 인도의 파민다 싱이라는 이제 그 시민사회 대표인데, 이제 그 사람, 그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현 체제를 좀 민주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서명들이 지금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아까 그 과연 한국이라고 했을 때 그 정체가 뭐냐, 이제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과연 저희가 이제 한국의 어떤 입장을 뭔 합의를 이룬다는 것 자체부터 이제 흔들리는 거라, 그거는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까지 하시면 박윤영 박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멀티 스테이크 홀더가 항상 공정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호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영훈 교수님, 이영훈 교수님 하시고 그다음에 또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영훈 교수님 말씀
말씀하시고 한두 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한테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이용 교수님. 궁극적으로 저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국내 이용자들, 그 글로벌 시빌 소사이티 그룹이 그 자기네 이익만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미국 중심으로 그 행동을 한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그쪽 세계에서 돌아가는 거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이용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제대로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몇 가지 사례만 듣더라도 정말 그게 제대로 됐었더라면 제가 정말 얼마나 끔찍하게 정말 굉장히 제한된 그런 환경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을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참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이 아이캔이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캔이 잘못한 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한국의 의견을 내기 위한 방법이 ITU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정말 더 아니라는 생각하고, 저도 이제 아까 저는 파마인더라고 생각했는데 파마인더하고 밀ton 밀러하고 막 IGFS 인터넷 거버넌스 포커스라고 또 메일링리스트에서 요즘 굉장히 아주 그냥 뜨겁게 서로 이제 과연 무엇이 커먼스고 퍼블릭이고 굉장히 그런 논의를 새삼스럽게 배우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 나름대로 또 그쪽에서 저희 해결할 문제이고,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은 과연 우리 국내 이용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하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WTO에 참여하는 이런 추후에 ITU 관련 논의에 참여하는 그런 자세도 우리나라 한국의 입장을 어떻게 하면 관철시킬 수 있을 건지,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채택되는 이런 어떤 궁극적인 안이 얼마나 진정한 이용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아닌가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스테이크홀더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방안을 찾자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에 윤봉남 그래서 또 마지막 한 번만. 그럼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 토론을 제가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결론을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이드로 한데. 제가 이게 실수를 했네. 플로어에서 의견을 얻을 분이 있으면 말씀 제가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이게 뜨거워갖고 그냥 제 머리도 뜨거워져갖고 아주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플로어에서 청중 중에서 말씀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까? 네, 말씀해. 여기 나와서 저기 반등 성명을 좀 밝히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서경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있는 김국이라고 합니다. 말씀들을 잘 답해주시고 다 들었기 때문에 시간도 다 됐고 짧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결국 점점 옛날부터 지금으로 이제 국민의 이제 기본권이랄까, 사람의 기본권이 점점 이제 늘어나는 시대가 됐는데, 항상 정부는 뭔가 안정성을 원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원치 않든 원하든 이제 통제를 좀 하게 되죠. 그래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주도란 말이 많이 쓰입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정부 주도의 개발도 많은 것이 그랬죠. 지금 시대는 지금 신정부에서 창조 경제도 이야기하는데, 어떤 상황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거리라든지 좀 국민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인터넷 자체만이 아니라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이렇게 창조해낼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도 볼 때 꼭 정부가 앞장서서 깃발들고 리딩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ITO에 이제 그쪽에서도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앞장서서 이렇게 찬성을 하는 것도 보면은 거기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거슬리면은 인터넷을 차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또 그 정치적인 면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재벌이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물건 안 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아이칸에서 또 미국 주도의 또 기업 주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의 그